그러면 환지라는 걸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지를 받아서 이주자 택지를 받고 그 다음에 상가에 8평이라는 딱지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조건들이 있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뭔가 사업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8평에 딱지를 주고 내가 임차를 하고 있었어요 해도 딱지를 줘요. 근데 평형대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주자 택지 여기서 환지하셨던 분들은 44개 필지만 이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입찰했지. 낙찰을 받았죠. 입찰이라는 건 내정가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보다 높게 쓰는 사람들이 이 필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첫 번째 이게 4차까지 해가지고 분양을 다 끝내놨는데 이게 1차 때 얘기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때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찍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화가 오시더라고. 이거를 하겠다고. 내 유튜브를 보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미만으로 써서 다 낙찰이 되셨거든요. 평당 가격이 지금 이게 점포주택이라고 제가 그랬죠. 고덕신도시의 점포주택 평당 1,500 가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500이면 다 낙찰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1차 때. 그리고 2차 때는 이제는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뭐 700에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4차 때 같은 경우는 900에 받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높게 받으셨죠. 그러면 1차 때 받으셨던 분들은 내가 500에 받았어. 근데 그러면 얼마에 팔고 싶어? 나 같으면 1000에 팔고 싶어요. 1000에 팔고 싶은데 여기를 지금 계약을 못 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LH처럼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브레인시티 금융조합이라고 하는 금융법인인가? 걔네들이 이제 주도하에 이거를 한 거라서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계약을 했어. 내가 계약을 했으면 이 브레인시티 측에서 계약자가 맞아요 라고 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확인서. 그 서류가 있어야지만 대출 실행할 때 첫 번째 서류가 그거예요. 이게 계약자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줘. 얘네에서. 대출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대출이 안 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대출은 니들 몫이야. 나는 협조는 해주겠는데 니들이 알아서 해야 돼 라는 게 계약서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안 써주니 이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죠. 그래서 계약금 현금, 1차분 현금, 2차분 현금, 6차까지가 다 현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10%씩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6차 때까지 현금 내는 과정에 하나가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죠. 그게 이제 병점에 있는 신협. 근데 걔네들은 무조건 픽스. 6차 때까지 해주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계약금 내고 1, 2, 3, 4 해서 70%를 냈잖아요. 30%에 대한 계약 그 대출을 해줄게. 그 대신에 금리는 7.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출이라도 받아놔야지 이게 팔리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수자를 그렇게 많은 매도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안 건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500만 원 받으셨던 분이 나는 900에 팔게요. 지금 1000이라고 하는데 900 정도만 팔리지 않을까요? 저 싸게 내놓는 거예요. 라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400이 일단은 갭이 생긴 거잖아요. 얘네들이 명의 변경을 할 때는 너가 낙찰받은 분양가 그대로 들고 와 이거예요. 내가 명의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나 5억에 받았어. 근데 파는 건 9억이야. 그럼 난 5억에 가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는 이건 완전히 실무 얘기야. 매수자는 그러면 얘는 얼마를 갖고 와야 되냐고. 계약금 들어갔지 6차 때까지 이 금액의 현금 70%의 현금 다운쓰는 이 금액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 현금 이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매수자가 이거를 어떻게 갖고 오냐고. 지금 몇천 그 은행에서 빼는 것도 못 빼는데 4억 현금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약을 못 해주는 거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못 해주는 건 이거는 다운이잖아. 근데 처음 예전에는 내가 다운 쓴 금액 4억에 대해서만 내가 과태료를 내면 됐어요. 걸리면. 근데 지금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매형가가 9억이야. 그러면 9억에 대한 4%가 나한테 과태료가 떨어지는데 이거 기껏해야 거래시켜주고 나면 1000만 원 받는데 내가 과태료를 그렇게 낼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꼭 팔아달라고 애걸복걸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나 중개보수 5천 줘. 그러면 내가 이거 건드려 줄게. 그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현금들이 매수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주자 택지 부분 같은 경우가 이쪽에서 줬던 게 첫 번째
그 낙찰받았던 금액의 120%를 얘네들한테 줬어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주자 택지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조성원가라고 해서 평균치의 70%로 해서 조성원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조성원가가 아니고 1차분의 평균치에 낙찰받은 거에 120%를 측정을 해서 얘네들한테 토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하는 부분들이 그래 그나마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그 기존의 토지를 갖고 있었으니까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다가가기가 편한데 나머지 낙찰받은 그 상황들은 그 부분을 못 해주는 거죠. 이거는 그 전에 오셨던 분들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한 얘기인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지금 당장 저 매도물건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도 못 건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 이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상황인 거고 브레이시티에 만약에 뭘 투자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면 요 오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건드려도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아까 요 도로가 터진다 그랬잖아요. 요 도로가 터지면 얘네들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 이 부분도 충분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테두리 자체가 504만 평이에요. 504만 평 중에 120만 평이 삼성전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삼성전자 120만 평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올 거야. 근데 축구장은 알 거 아니에요. 축구장 400개 크기가 120만 평. 그래서 지금 당장 가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요거는 아직까지는 예정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 고덕 신도시가 생성이 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정해져 놨었는데 요 2단계 쪽 여기에 유물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단계를 바꾼 거지. 여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유물 한번 나오면은 거의 10년 이상을 파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그 어디야? 어디가 유명한 데가 있는데? 아무튼 서울은 이 지하를 못 판대요. 파다 보면 유물 나와서. 그래서 웬만해서는 서울에서는 공사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 그 유물이 나와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3단계로 바뀌고 얘가 2단계, 얘가 1단계. 그래서 1단계는 웬만치 다 형성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다 형성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임대 쪽이 좀 많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1단계에 지금 요 부분이 역세권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1호선 서정리역이 지나가요. 그게 이제 이 서정리역.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개발을 한 것 같고 이 삼성전자가 400개 크기라고 축구장 400개 크기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처음에 얘네들 일부 들어갈 때 이 1기 라인을 깔았죠. 여기는 이제 반도체 라인이 들어오는데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공장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게이트가 있는데 정문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 정문이라는 개념은 아까 회장님이 들어가시는 그곳이 정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여기가 먼저 터졌거든요. 왜냐? 요 1기 라인 먼저 깔았었거든요. 그래서 요 1기 라인을 먼저 깔면서 여기에 있는 근무하시는 그 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밥 먹어? 여기서도 한발식당이 있지만 2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밥들을 먹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권이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됐겠네? 당연하지. 상권이 여기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지금도 음식 문화는 여기에 싹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누가 물어보셨잖아요. 여기 미군이 있는 거. 우리는 미군이 있어요. 미군이 있는데 육군은 여기 안정리 쪽에 있고요. 공군은 이쪽에 이제 오산 쪽에 있어요. 근데 말은 오산 공군 비행장인데 송탄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삼성전자를 보면서 여기서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 삼성을 보고선 쟤는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얘를 방문을 하셨던 거고 미국에다가 삼성을 유치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거고 여기에 있는 분들 여기 대출입 쪽에 내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부대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토지를 부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게 수용이 돼서 뭔가를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가로 해서 엄청 크게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 대신에 플러스 뭐를 줬냐면 이주자 택지,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주자 택지하고 그 다음에 8평의 상가 딱지를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협상할 사람들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나니까 너는 1번이라는 순번표를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순번표가 뭔지를 몰라. 그냥 나는 1번이래. 그래서 나왔고 누구는 뭐 7번, 누구는 몇 번. 그게 48개인가? 그 정도의 이제 아니다. 78개.
78개의 이제 번호가 부여가 됐었던 거죠. 그 번호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고덕 신도시가 이제 딱 되면서 요 앞에 이주자 택지 부분이 요 11블럭하고 13블럭을 북방부 딱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요때 했던 사람들 그 승번표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여기서 LH에서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1번한테 들어와 가지고 요 2개 블럭이 있는데 네가 원하는 데 찍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이걸 하면 나는 코너자에 좋은 데를 찍겠죠. 그래서 그 매스컴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승번표 7번이 8번인가 계속 돌았어요. 4기로. 그래서 그게 매스컴이 크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국방부 필지라는 게 딱지라는 게 이제 그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됐던 상황인 거고 그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건물을 지었어도 여기서는 수익률이 그만큼 많이 나와요. 얘네들이 인부가 좀 이따가 저희가 12시에 되면 가서 보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인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얘네들 직원이 나와요. 직원이 나오는데 삼성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1군하고 2군 협력업체는 같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는 겨울이다 보니까 검정색 파카를 입고 나오잖아요. 개미떼 같아요. 엄청 내려오거든. 근데 요 정도 가면은 여기 이제 공사하는 인력이 있으니까 헬멧 쓴 인력들을 보실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에 까만색 패딩이 아니고 헬멧 쓴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얘네들이 조끼를 입고 나오거든요. 형광색 조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조끼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은 애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요 첫 번째 있는 CU라는 편의점이 있는데 그게 4년 전에 얘가 월세가 780이었어요. 지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5년 정도 계약을 하니까 아직도 아마 780일 거예요. 780 허걱하시죠? 이 편의점이라는 거는 월 매출이 월세가 780이 하루 매출이 나와야지 이게 수지가 맞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780을 하냐? 얘가 경기도 탑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매출이 많이 나와요. 가서 보시면 지금은 덜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흡연하는 이 부분을 많이 단속을 하고 그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쪽을 굉장히 많이 단속하니까 얘네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말 많은 애들이 그 조끼를 입고 담배를 피고 거기서 음료수를 마시고 이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편의점은 담배하고 그 다음에 맥주 그거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 근데 그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는 그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도시락이 괜찮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담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료수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가 팔리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인부들 검사 다 해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검사를 많이 하니까 이 직원들 같은 경우 삼성 직원들 같은 경우는 부수복을 다 뒤집어 쓰고 해야 돼서 얘네들이 나오는 수요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점심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잠깐 나왔다가 여기서 맛집에서 밥 먹고 들어가는 수요는 있어요. 그게 이제 또 개미떼처럼 나오는 상황인 거고 이 조금 전에 제가 공사할 때 나왔던 조끼 사건의 그 조끼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시간 동안 빨리 밥을 먹고 자고 싶은 거야. 일이 너무 고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빨리 돌아가는 거를 빨리 먹고 자야 되니까 이제 김밥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 김밥 천국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월세가 480이었거든요. 10평에. 480에 김밥만 뭐 몇천 줄을 팔았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 도시락으로 한솥으로 바꾸셨어요. 그래도 그나마 김밥 파는 것보다는 손이 덜 가니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게 480이거든요. 다 하세요. 주말에 쉬세요.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시고 평일만 일해요. 그리고 오후에 8시인가 그때 되면 문 싹 다 닫고 상황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분양가가 비싸니까 월세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기, 2기 질 때는 여기 상권이 형성이 돼서 여기가 난리가 나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나오는 거는 직원 애들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 3기가 오픈이 됐고 4기가 지금 준공이 아직 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조금 전에 제가 3만 명이 나갔다는 그 말은 1기 들어갈 때 2기 거의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기나 뭐 배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거든요. 빨리 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전기 들어갈 때 여기 전기 들어가면 그만큼 인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3기부터 4기까지 들어갈 때는 여기 전기 들어갈 때 여기 전기를 들어가지 마. 전기 들어가고 끝나면 옮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인력이 나가버린 거지. 그게 3만 명이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이제 싹 다 공실 생기고 이 3만 명이 나가고 난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양쪽에 그 20분 거리에 있는 원룸 같은 경우가 아까도 그 금액을 얘기해드렸지만 난리가 났었는데 3만 명 딱 빠져나가고 나니까 요 20분에 있는 애들은 싹 다 공실. 얘네들이 이 근처로만 오죠. 근처로만 오다 보니까 이 바깥에 있는 것들 여기 신대동이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 내가 다 가고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화 오세요. 임대가 안 맞춰지니까. 싹 다 빠지니까. 그리고 법인을 갖다 한 건물에다가 넣어놨는데 얘네들이 싹 다 빠지니까 다 공실인 거지. 그래서 법인을 주는 것도 좀 잘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팁을 얻은 게, 그래 그러면 삼성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경험했잖아. 20분 안에 있는 원투룸은 싹 다 비니 그 근처로 가면 되겠네, 근처로 가서 투자하면 되겠네, 당연하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된 건데 왜 분양가가 비싸고 왜 임대가가 비싸니? 여기서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와야지. 여기에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국방부 이주자택지하고 8평의 상가 딱지를 줬다고. 이 8평의 상가 딱지라는 거는 내가 8평의 상가 이 토지에 대한 딱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8평 갖고 내가 건물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0명이고 30명이고 모아가지고 한 필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조합이 결성이 되거든요. 조합을 결성시켜 놓고 얘네들이 처음에 LH하고 협상한 게 조합이 결성돼서 이렇게 빨간데 요 부분들을 주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협상이 잘 됐으면 처음에 얘네가 터졌을 때 와가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느 필지를 할 건지 이거를 얘기를 해줘 라고 했는데 이 조합하고 LH하고 협상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LH 쪽에서는 빨리 상가 분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를 이차를 시켰지. 얘네가 난리가 났으니까 이 토지를 이차를 시켰는데 이 코너 토지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에 낙찰이 됐죠. 토지가. 그러면 쟤는 분양가를 얼마를 해야지 수지가 나와? 그래서 이 코너 자리가 5,300. 5,300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메가커피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공실이 생겼는데 이제서야 메가커피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분양을 그렇게 높게 받으니까 토지 가격이 높으니까 분양 가격이 높았고, 분양 가격에 대한 수익률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비싸지는 거고,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공사 인력이 나오면서 여기가 상권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가 횡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쪽으로 다 형성이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3기하고 4기가 터지면서 이쪽으로 나오면서 이쪽의 상권을 또 형성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4기 라인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준공이 아직 안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5기 라인 같은 경우가 정제 작업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평택 항이 가까워요. 땅을 파면은 깊이 파면은 짠물이 나온대요. 반도체하고 짠물 나오는 상급. 그래서 정제 작업이라는 게 3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 들어가고 그 다음에 6기 라인까지 확정이니까 6기 라인까지 질 거야. 그러고 나면 이게 6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 후에는 그러면 싹 다 나가서 여기가 횡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6년 후에는 얘 1기 라인이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신축이 들어갔을 땐 만약에 예를 들어 10,000명이라는 공사 인력이 필요했다면 이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 5,000명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또 5,000명이라는 애들은 또 나오겠네? 당연하지. 그래서 요 앞에가 그래서 형성이 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향후 10년이고 15년이고 부동산이 먹을 밥이 있다라는 게 얘네들이 들어오면 또 임대를 얻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패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서 삼성이라는 데가 굉장히 난리가 난 상황인 거고, 얘네만 딱 들어왔어. 얘네만 들어왔는데 얘네가 들어오고 나서 다른 애들이 안 들어온다? 아니지. 얘네가 이 토지를 잡을 때 평당 80만 원에 잡은 거예요. 그것도 얼마 전에 얘네들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얘네들이 들어온 게 지금 5년 전이니까 5년 전보다 10년 전에 이 토지에 대한 협상이 평택시랑은 끝난 거란 말이죠. 그게 80만 원. 그러면서 우리가 협상을 했던 게 뭐냐면 이 평택에 있는 그 시민들을 여기에 직원으로 채용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 근데 지금 가정주부인데 여기 가가지고 주차 유도 하나 하는 것만 하고도 하루에 15만 원을 받아가요. 일당이 그렇게 세요. 그리고 한참 얘기가 나온 게 뭐가 얘기가 나냐면 월 1,000만 원 버는 부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월 1,000만 원을 어떻게 벌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그때 당시에 조선소,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가 망가졌잖아요. 특수 용접을 하잖아요. 걔네들은 여기에 특수 용접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가 여기 와가지고 특수 용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이 4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선소에서 망가졌는데 이쪽으로 다 와가지고 그 상황을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막 난리를 쳤던 거고, 여기에 1기, 2기 라인 들어갈 때 여기에 저기가 있었어요. 그 포장마차.
그래서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어묵 팔고 이런 거. 왜냐면 얘네들이 2시간 그 점심시간이라고 해도 빨리 김밥 먹고 어묵 먹고 얘는 자고 싶은 거야. 그 날바닥에서라도 누워서라도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포장마차 하나가 4천의 권리금이 형성이 되면서 팔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김밥집 그 사람은 하루에 1000개를 말았대, 김밥만. 그것만 팔아도 그 사람들은 떼부자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서 보시면 이 인부들이 헬멧 쓰고 다니죠? 안전화 신죠? 작업복 있죠? 나는 요 원삼 가가지고 그 장사를 하고 싶어요. 안전화 장사, 헬멧 장사. 그것만 해도 난리 나거든. 그리고 가서 보면 여기에 오토바이를 너무 많이 타고 다니까 여기 가서는 중고 매매 오토바이 상사, 수리점. 아니면 요거 할 때 전 저기 하려고 했어요. 킥보드. 지금 막 난리 났었잖아요. 킥보드를 그거를 내가 사업을 하려고 킨텍스에 갔었는데 그거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렌탈이 없었어요. 지금도 렌탈은 없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킥보드 하나 사는 게 99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사서 이거를 갖다 대여해서 이거를 뭐 자기가 그 위치 추적을 다 달아준대요. 그래서 얘가 어디 있는지 갖고 와야 되고 이 상황인 건데 그래 그것까지는 하겠어. 근데 비를 맞잖아. 이 배터리가 비 맞으면 얄짱 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지가 안 나오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관리를 한 게 헬멧을 안 쓰면 단속이야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말아버렸거든요. 상황이 그 상황이라서 이제 부분이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아직도 일부 이쪽으로는 그 안전화 팔고 점심 그 전집 김밥집 여기 일부는 있어요. 근데 이게 생기면서 요 앞에 있는 상권들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다 먹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농성을 해서 걔네들을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냈는데 여기에 이제 보행자 도로가 있거든요. 보행자 도로에 그대로 그 음식점들이 있으면 또 상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펜스를 치면서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이제 그 상황인 거고 나중에는 5기, 6기 들어가면 얘네들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은 얘네까지 난리가 났는데 이 부분은 얘네들 들어오고 인부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상가도 중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어디 상권이 들어올 거다라는 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최원철 교수님하고 처음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딱 두 군데를 집었던 게 서정리 역세권 상가하고 그 다음에 이 상가. 왜냐면 반경이 내 세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게 항아리권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게 이 업종들. 근데 이게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근린 상가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규모가 있는 거 근생 지역하고 근상 지역하고 중심 상업 지역하고 일상하고는 다 다른 거예요. 들어가는 업종도 다를 뿐더러 면적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요 낙찰받는 그 금액이 굉장히 비싸졌으니 다른 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비했을 때 더 비싸졌지. 그리고 이 중심 상업지 같은 경우가 요 필지가 6,2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분양가는 얼마를 해야 되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200 낙찰 받았을 때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너무 횡하거든. 여기가 이제 시청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시청이 이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가 이쪽으로 이전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여기랑 여기를 봤었는데 서정리 역세권 상가는 여기 들어오는 고덕에 들어오는 첫 관물이고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이다 보니까 여기를 정말 잘 꾸며야 되겠네? 당연하지. 그러다 보니까 요 8개 필지는 지금 준공이 나서 임대를 일부 마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필지를 이 전체적인 필지는 한 업체에서 가져가기를 원한 거예요. LH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건 본부장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누군가가 들어와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기 흐름도 안 좋고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가져간 게 미래 에셋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포스코랑 같이 이거를 이제 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대형 마트가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이나 근생 그런 건물들이 근상 건물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가서 저희가 볼 거고 여기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상권은 요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 항아리 상권이라고. 여기 부분이 왜 괜찮냐면 여기는 역세권이고 여기는 우리는 국제학교라는 게 있어요. 국제학교라는 게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계 나라에서 이제 조율을 하는 상황인 거죠. 조율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결론이 나지는 아직 안 났어요. 안 났는데 미국에 있는 학교가 나올 것 같아요. 윤곽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상황.
근데 당연히 미국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미군이 있거든. 미군의 그 부대 안에 학교가 다 있어요. 학교가 다 있는데 이 하사하고 병장하고 그 자녀들하고 군의관이나 장교급의 자녀들하고 같이 애들이 학교를 다니거든. 그러면 이 장교급이나 군의관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 수준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교육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얘네들은 따로 또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얘네들이 삼성에 다니는 애들이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그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평택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탄이나 광교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제학교를 보내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이 얘네들이 주재원이 들어오면 요 안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여기서 미국 학교다 보니까 같이 교환학생을 할 수 있는 조건, 이거를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평택시에서는 여기서 돈을 벌었으면 미국을 가져가지 마,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미국으로 돈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조건이 지금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 법인 쪽에서 임직원이나 이사진들 집행부 다 내려와가지고 요거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는 순간에 요 지제역에서 수서가는 거를 태우고 올라갔죠. 20분 만에 수서 서울에 딱 도착. 와우, 되게 가깝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 미국 애들은 20분이 아니라 뭐 한두 시간을 가도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갑자기 여기서 수서에서 타고 갔는데 20분 만에 수서를 갔는데 서울이래. 여긴 평택이고, 야 여기도 가까운 서울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오케이, 그렇게 된 상황인 거고, 이게 지금 한 달이면 1년에 교육비가 1억 2천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정도의 교육비인데 왜 제주도에 강남 사시는 분들이 제주도 국제학교를 보내는지를 알아야 돼. 왜냐면 그게 수준이 높고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는 애들이 교환학생으로 다른 나라를 가거든. 그런 연계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1억 2천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또 들어가는 조건이 평택시 거주민 몇 프로가 나왔어요. 학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주소 이전을 해야 되겠네? 당연하지. 그 상황이라서 지금 그 부분들이 결론이 나면 요 부분들을 거주를 할 건데, 내가 교육비를 1억 2천씩 주고 수준이 그렇게 높은데, 소득 수준이 높은데 이런 하찮은데 아파트에 거주하겠어요? 안 하겠지. 아파트 자체도 부촌이라는 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나 신도시 같은 데 가서 보면 단필지 한 가구만 들어가는 부촌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촌들이 있는데 세종에도 있고 광교에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평택에는 한 가구만 들어가는 부촌은 없어요. 이게 지금 요 연두색 부분은 우리같이 1층에 상가 들어가고 5가구 지세요라는 게 연두색,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3가구만 지으세요 라고 하는 거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3가구가 최대 마지노선인 거죠. 그러면 이 3가구 들어가는데 내가 한 가구만 줘도 돼. 근데 3가구 지면은 벌써 4층 높이란 말이에요. 필로티 집어넣고. 그러면 나는 한 가구 들어가서 2층이 들어가면 이게 똑부러지가 않고 밑에 꺼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내가 한 가구만 줘도 상관은 없어. 그렇지만 육안상으로 또 보기 안 좋고 수익성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축업자들이 뭘 보냐면, 얘가 결론이 나면 얘를 낙찰받으려고 해요. 요 3가구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지금 제가 아시는 건축업자는 여기에 한 20필지 정도를 잡아서 이제 한 가구만 들어가는 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매매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국제학교에 들어가면서 아파트에 거주해도 돼. 어디?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 우리가 지금 대장 아파트고 이게 부촌이 형성되는 아파트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현장 가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지금 사면 안 돼야 되고,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고덕신도시 안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물이 보이면 그쪽에 또 형성이 돼요. 아파트 가격들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보면은 물이 보이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껏해 요 수변이, 요 물줄기가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서 보시면 기껏해야 양어장 수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가 리슈빌 아파트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서 뷰가 보이면 8억, 뷰가 안 보이면 5억 9천. 이 단지 안에서도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요 뷰가 보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 같은 경우에는 물건도 안 나와. 그러면서 8억이고 나온다고 하면 8억. 그러면 나는 5억 9천 들어가고 여기 살겠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요 부분들 뷰가 나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요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아파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에듀타운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형성이 되면서 얘네들이 다 입주를 했어요. 민간 분양으로.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신혼희망타운이나 아니면은 임대아파트 그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얘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면적이 크다 그랬잖아요. 면적이 큰데 얘네들이 공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얘네들이 입주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상권을 어디를 써? 여기 11자 라인들. 요 근생이 5층까지밖에 안 져요. 5층까지밖에 안 지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상권이라는 게 형성이 됐죠. 그리고 요 옆으로 이제 점포주택이라는 곳에 음식점들이 이제 일부 맛집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중심상업지를 관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를 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내려와서 삼성전자를 여기서 내려가서 보고, 여기가 이제 수용되는 지역이라서 들어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와서 이렇게 해서 요 근생 지역을 보고, 요 실자 라인을 보고 다시 와서 여기서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돌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제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이제 얘기를 해두면 지금 아파트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상가 얘기해드렸고, 지산이라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정말 못 살고 소득 수준이 낮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속이고 무조건 임대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임대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지하 주차장 가면 수입차가 너무 많아요. 정말 고가의 수입차가. 근데 왜 그러는지를 상황을 판단을 해야죠.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하면서 자기가 세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 이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엄마 아빠나 이렇게 넘겨놓고 자기는 소득을 안 잡고 임대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더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영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80년대생 또 얘기하는데 이런 거래하는 게 너무 힘들어. 요번에도 아파트 거래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인 거라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임대로 다 들어가다 보니 이분들이 25평의 소유권 갖고 계셨던 분들이 33평으로 가고, 그 밑에 있던 그 소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임대를 사니 여기에 이제 25평 소유권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면서 여기는 그 밑에 있는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25평을 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통리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임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구도심에는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25평대가.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고, 그 상황에서 얘네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인부가. 그러니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임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 주변에 뭐 투룸이라든지 뭐 거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만 있었던 다 임대가 됐었던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이 차량으로 20분 안에는 임대가 싹 다 됐어요.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가 기존에 뭐 30만 원 받던 게 갑자기 막 50만 원, 60만 원씩 받고, 투룸이 90만 원 받던 게 막 180 받고 막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까지도 다 해결이 됐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요 부분들이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얘네들이 인부가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톱니바퀴 이렇게 아구가 맞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때 당시는 이제 약간의 공백이 생긴 게 얘네 임대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소사벌지구가 얘네들로 인해서 이 구도심과 소사벌지구가 다 차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찼었었고,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도 웬만치는 금액이 떨어지면서 이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인구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60만 정도 저희가 된다고. 그러면서 인구들이 이 안성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용인에 있는 이 처인구나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 인구들을 이제 케어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공실이 있어도 이제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사벌 지구가 고덕신도시의 배후 도시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여기만 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형성이 됐어요. 이게 한 6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요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덕신도시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왜냐? 지금 여기에는 구도심에 있었던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싹 다 옮겨왔어요. 그래서 학군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이 소사벌지구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도 여기 살지만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하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학교는 다 졸업을 했어도 다른 누군가가 여기 와가지고 학군이나 아니면 학원가를 쓸 수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는 거는 투자를 해놓고 임차를 맞춰놓고 올 수 있는 기회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 상권이나 학군이나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거를 귀찮게 왜 옮겨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 바로 밑에 층에 있는 그 사모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5억이라는 돈, 저희는 아파트가 5억밖에 안 돼요. 근데 분양가는 3억 2천이었는데 5억밖에 안 돼요. 근데 5억이라는 돈을 저는 항상 브리핑할 때 5억이라는 돈을 깔고 앉았을 때 올라가는 갭 3천이 올라갈지 1억이 올라갈지 3억이 올라갈지를 모르지만 그 올라갈 수 있는 갭이 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 왜 있냐? 여기 있으면은 지금 3억이 올라갈지 4억이 올라갈지를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옮겨 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재테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소사벌 지구나 다른 지구에서도 다 고도신도시로 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이제 학군이나 학원가나 이게 다 형성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고 그래서 소사벌 지구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얘네들이 기존의 인부들 같은 경우가 지금 3만 명이 훅 빠져나간 이유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사하는 게 조금 예전처럼 막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딜레이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좀 천천히 가라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공실이 생겨서 이제는 이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소사벌 지구는 얘에 대한 배후도시인 상황인 거고 얘가 LH에서 했다면 공공택지라고 한다면 요 서재지구 같은 경우에도 환지 개발로 해서 진행한 거예요. 환지 개발은 뭔지 아시죠? 공공택지하고 환지 개발은 또 달라요. 이거는 조합이 결성이 돼서 각각의 환지 예정 환지 해가지고 제자리 환지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됐었던 게 서재지구. 얘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소사벌지구.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게 환지 개발로 들어가서 동사지구, 모산영신, 영신지구 이렇게 다 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말 핫하다는 게 이 평택 지제역. 지금 평택 지제역은 1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SRT 수서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KTX 수원발이 확정이 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통이 안 됐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발표가 된 게 GTX A노선하고 C노선이 발표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제역이 너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지제역에 투자하러 와야 되겠네? 당연하죠. 지제역에 투자하러 와야 되는데 투자할 게 없어. 왜냐면 이 지제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지제 역세권이야 그러면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역세권이라고 하는 거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역세권은 아니거든요. 이 역세권의 아파트는 기껏해야 얘 하나? 얘까지? 현대까지?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얘가 4억 8천 정도 되는데 지금은 9억대를 호가해요. 근데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살려고 하시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인 거고 너무 터무니없이 불러요 지금. 그래서 시기는 지금 이 시기는 아닌데 이거 많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와가서는 이 물건을 물어보면 저는 이 물건을 사라고는 안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한번 노려보시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가 여기까지도 가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한 7억대 정도 가는데 이제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가나 아파트 분양권이 핫한 데는 평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줍줍을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게 어디? 이 가재지구. 가재지구에 쌍용 플래티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가재지구는 지금 보시면은 횡하잖아요. 지금 얘 하나 분양해가지고 완판시켰고 얘가 쌍용 플래티넘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지금 분양하면서 홍보를 하냐면 삼성이 가깝고 지제역이 가까워서 역세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역세권은 개불탁지나 무슨 역세권이야. 여기서 어차피 걸어서는 못 가요. 여기서는 차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차 타고 가나 우리 집에서 차 타고 가나 거리감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역세권이네. 그런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역세권 얘기를 하면서 GTX A노선, C노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제가 통화한 게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GTX 터지고 나서 계속 전화가 오는 게 뭐냐면
저 이거 하나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전주구, 일산이고 경주구 이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한테 일단은 물어봐요. 투자냐? 아니면 실거주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투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 가보셨어요? 그러면 안 가봤대요. 그러면 알고 계신 것만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삼성 직원들한테 여기 기숙사를 주고 지제 역세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은 나중에 더 배티기를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된다라고 분양팀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세요. 현장을. 그랬더니 현장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당장 좋은 동에 좋은 호가 나오면 계약금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정말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는 이게 1, 20만 원도 아니고 1, 2천도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약금 10%니까 거의 5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을 가봐야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서는 갖다가 투자한다는 거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루에도 막 300개씩 지금 계약이 돼서 끝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 정도로 여기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제가 이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5억을 내가 깔고 앉아있어요. 뭘 깔고 앉아있는데 당신은 3천 오르는 게 좋아요? 1억 오르는 게 좋아요? 2, 3억이 오르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2, 3억이 오르는 게 좋대요. 그런데 왜 여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렇게 안 갈까요? 그러면서 저를 자꾸 회유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좋다고 하는 거를 제가 그분들한테 브리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를 자꾸 회유를 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들이 이 삼성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어요. 숙소 쓸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삼성이 삼성은 제가 삼성물산에 숙소를 대주고 있는데 이 고덕신도시 안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많지만 얘네들이 원하는 건 딱 세 군데예요. 아파트. 여기 앞에 있는 종덕초등학교, 뒤에 있는 제일풍경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호반. 이거 외에는 싹 다 계약 해지. 왜냐면 인프라가 없거든. 그리고 주차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여기 거주하면서 뭐가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파트에서 싹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그 사람들은 오피스텔로 가요. 그리고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33평 갔을 때 방이 3개잖아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또래 연배들을 갖다 집어넣어도 얘네들이 분쟁이 생기는데 연령별을 틀리게 집어넣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들어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 견뎌하세요. 그래서 하나씩 튕겨져 나오면서 당신들이 오피스텔을 구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성향상. 그리고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33평에 거주하면서 가끔 이제 가족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3개 군데는 아직까지는 계약 해지가 아니고 계속 연장을 가는데 나머지는 계약 해지. 이 정도인데 고덕 신도시 안에서도 아파트가 계약 해지가 들어가는데 일로 들어간다? 뭐가 있어서. 인프라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는 갖다가 우리다 집어넣으니까. 얘네들은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애들이 깔끔해요. 직원들이. 근데 엔지니어링은 이게 작업복을 입고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방 3개에 거의 4명, 5명을 집어넣거든요. 삼성물산은 각각 1명씩 집어넣는데 엔지니어링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엔지니어링 이 사람들만 커버를 칠 수 있을까? 거기에 숙소가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은 가서 이제 보실 건데 헬멧 쓰고 조끼 입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인부들. 그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 33평에 거의 7, 8명을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 해결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여기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킥보드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하니까. 그리고 가서 보시면은 요 앞에 보면은 킥보드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고요. 자가용을 만약에 차를 끌고 다니면 이쪽에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점심 먹으러 이 안에 절대 못 가죠. 주차를 못 하니까. 그러다 보니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얘네들이 원하는 건 도보상에 아니면 차량을 여기서 그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거든요. 통근버스 라인에 있는 데를 무조건 숙소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 그러면 여기서 통근버스는 들어가겠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그 통근버스 나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가까운 것 뿐인 거고 여기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게이트라고 해서 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들을 정문이고 후문이고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그냥 1게이트, 2게이트, 3게이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재용 회장님이 들어가시는 문 거기가 이제 우리는 정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디? 이쪽에. 처음에는 이쪽에 들어가셨는데 여기가 없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게 되면 요 동문에 요 문이 있어서 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내가 저 지지역이 가깝고 이러면서 이거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 아파트에 인분을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요 시기가 입주 시기가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몇 달 차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갭이 틀려지는 거죠. 실투자금. 왜냐하면 이 입주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 보면 이게 전세가율이 떨어질 거고 월세가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실투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내세우는 상황이 뭐 1000세대가 넘고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시설을 조금 더 이제 바꿔놓는 게 수영장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영장 있는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이쪽으로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오시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게 계약건이 나올 건데 왜 이 전화상으로 다 돌리고 왜 현수막을 돌리겠어요? 그만큼 안 나가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지역 어느 지역 갔을 때 현수막이 막 도배가 돼 있으면 얼마나 안 나가면 저렇게 될까? 정보를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안 나가면 저렇게 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와 여기는 진짜 저게 잘 나가나 보다. 그래서 현수막을 붙여놨나 보다. 이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이게 다 된다고 하면 얘네들 홍보 안 해요. 홍보도 안 하고 우리한테도 MGM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네들이 계약서 다 발행하거든. 근데 지금 MGM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왜? 안 되니까. 그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이 지지역이라고 이 말 한마디에 다 할 거는 아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억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3천 올라갈 거, 1억 올라갈 거, 2, 3억 올라갈 거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한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얘기할 때는 저는 3천 정도도 올라가면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 얘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택지지구가 아니니까 6개월 만에 전매는 풀려요. 6개월 만에 전매가 풀리다 보니까 찍었다가 나중에 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들어와요.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왜? 먼저 터진 게 있었거든. 이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가 먼저 터졌는데 얘네들이 6개월 만에 전매가 풀리고 나서 마이너스 P가 나왔지. 기존에 내가 당첨된 거, 동호수 발표된 거, 계약서 발행한 것만 갖고도 이 앞에 이제 로얄동에 로얄호는 2천만 원, 2,500이 거래가 됐어요. 그거는 거래가 됐는데 명의 변경하는 그 시점이 딱 왔을 때는 이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들 그게 이제 P 로얄등의 로얄홀은 500 정도 안에 있는 건 계약금 포기 1 물건까지도 나와요 지금. 그렇게 급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지금 급하게 갈 거는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입주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P 하면서 이렇게 던졌던 분들은 정말 급했던 거죠. 왜냐하면 대출이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인 거고 이 상황을 보면 얘가 만약에 지금 계약을 하고 나중에 6개월 후에 이게 P가 형성이 될까? 만약에 이게 P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얘도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얘랑 2천 차이가 나거든.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으면 굳이 얘를 2천 저렴한 얘를 사지. 어차피 그쪽 단지인데 그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이 얘 하나 때문에 지금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이 되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이 산단 같은 경우가 거의 20년이 넘어간 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웬만치 정리가 됐어요. 이쪽에. 그 정리가 된다는 게 뭐냐면 굉장히 낡고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업종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가니까 걔네들이 일부 빠져나가고 지금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냄새나는 그 업종은. 근데 걔도 나갈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낡고 그랬는데 여기서 뷰가 보이면 뭐가 보이겠어요? 공장밖에 더 보여요. 그리고 이 뒤에가 가제 2지구라고 하는데 가제 2지구가 나중에는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그거는 이제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가 이제 저기가 있거든요. 그 공동묘지. 그게 있다 보니까 얘네들 뒷뷰는 묘지 뷰밖에 안 보이는 상황인 거고 얘네들이 지금 분양할 때 얘기하는 건 가제 2지구가 터지면 그거는 다 없어져요. 근데 언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인프라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해도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는 있겠지만 기껏해야 몇천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어차피 같은 가격이면 왜 일로 들어가세요? 일로 들어가셔야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뭐냐? 브랜시트라고 해서 여기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그게 다 오는 거는 아니에요. 일부가 오는 거고 연구원들이, 그리고 3학년 4학년 애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평택에는 종합병원은 있는데 대학병원은 없어요. 근데 여기 아주대학교 병원이 들어오죠. 그것도 기껏해야 500병상이. 그거 하나 갖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병원이 들어오고 카이스트가 들어오니 그래도 이쪽은 얘보다는 프리미엄은 올라갈 거다. 그래도 5억대를 깔고 앉아있을 때 1억은 넘게 갈 거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왜?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노령층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출생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로 가? 병원 가까운 쪽. 그래서 이 대학병원 쪽으로 이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실버타운이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카이스트가 있고 여기에 복지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교랑 같이 통합이 되면서 한경대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대학이 두 개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대학병원하고 이 애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실버타운은 안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기존에 얘가 준공이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지금 이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대 병원 직원들이나 아니면 카이스트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요. 왜? 당신들은 알고 있대요. 이쪽으로 이제 나중에 내려올 거다라는 게, 그 내부적으로 너는 평택 갈 거야라는 게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아파트들을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건들은 얘네 둘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 카이스트 안에는 3학년, 4학년이 들어와요. 1학년이 들어와야 상권은 형성이 되는데 3학년, 4학년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 1학년이 내려와야 상권이 형성되는지 아시죠? 1학년들이 먹고 마시고 하거든요. 걔네들이 상권을 형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가 온다고 하면 여기 상권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 4학년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가 워낙에 공부하는 애들이라서 1학년이 와도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봤자 이제 3, 4학년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요 안에는 연구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기숙사는 있을 거예요. 근데 기숙사에 3, 4학년하고 연구원들이 다 들어가?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이 반경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근데 일부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이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연구원들이 내가 다가구에 투룸에 거주할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5구 타입 25평대. 그래서 걔네들한테 임차를 주거나 걔네들한테 전세를 주게 되면 그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에 여기서 건드리는 건 저는 5구 타입만 건드려요. 실질적으로 실거주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3, 4타입인데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저 8, 4타입. 근데 내가 만약에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하면 여기에 5구 타입을 집어넣죠. 왜냐면 이 5구 타입하고 여기하고는 2천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어차피 내가 분양가가 2천만 원 비싸도 월세 주는 건 똑같고 전세 주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2천만 원 비싸다고 해서 전세가율이 더 높고 월세가가 더 높고 그러지는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률 보려면 여기 5구 타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5구 타입은 얘하고 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3, 4타입인 거고, 나머지는 또 평형대가 적은 평형대가 좀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5구 타입은 그래도 괜찮다. 근데 이게 여기가 분양가 상한 지역이거든요. 얘는 아닌데, 얘 같은 경우가 분양가 상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장난을 하냐면, 분양가는 딱 봤을 때는 이 5구 타입이 3억 8천밖에 안 돼요. 3억 8천밖에. 괜찮다 하고서 오시잖아요. 근데 옵션이 4, 5천이 들어가지. 이렇게 장난질을 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3억대 아파트 분양은 지금 받아야 된다면서 뻥뻥 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옵션을 추가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확장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안방에 들어가서 그 화장대가 있어야지 화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제가 혹시라도 전화가 오면 중간에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브리핑을 어떻게 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전화 오면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드레스룸 들어가는 그 화장대가 없으니까 그것도 해야지. 드레스룸 안에 이 행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도 해야지. 그거 왜 하나요? 어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슨 깡통 아파트
아파트야.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3,8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계약을 시켜드리면서 그거를 봤는데 한 4억 2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5구 타입에 4억 2천이야. 얘가 4억 2천이면 지금 여기 고덕신도시 안에 저기에 르포르랑이라고 신혼 희망타운이 있거든요. 걔가 지금 매매가가 5억이에요. 그러면 5억이야. 얘 4억 2천이야. 그러면 나중에 올라가는 건 누가 더 올라가? 얘가 더 올라가요. 초반에 들어가는 건 5억 하면 허걱하지만 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이 부분까지도 상권이 다 형성되면 이 아파트에서 이 서정리역 걸어가는 거 바로 보이는데 그 값어치를 안 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내가 분양 그 물건 파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공인중개사면 이거를 비교를 해줄 줄 알아야죠. 지금 당장 들어가는 금액이 요 정도니까 너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거 해서 기껏해야 100만 원 받는데 중개보수를 거기는 수수료죠. 그러면 여기 5억 해가지고 내가 중개보수를 얼마를 받을지 저는 계산을 잘 안 해보니까 근데 그 상황이라면 얘한테 이 매수자들한테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리핑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얘를 찾으면 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얘에 대해서 84 타입을 들어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84 타입이 거의 6억 대더라고요. 5억 2천에 거기에 인테리어 그 저기 옵션 그거 엎으니까 거의 6억이 조금 빠지는 상황이더라고. 그러면 이거를 6억이라고 치고 얘가 지금 제일 풍경채가 6억 5천대 요번에 우리가 계약 하나 시켜드린 게 6억 4,500을 계약시켜드렸거든요. 그러면 얘를 사는 게 낫지. 왜냐하면 얘는 지금 중학교가 개교가 됐고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25년도 3월 되면 개교가 돼요. 그러면 내 단지 안에 초, 중, 고가 다 있고 얘가 걸어서 이 서정역을 걸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그러면 얘를 해야 되는 게 맞네? 당연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 뭔가 투자를 한다면 이거 하나만 믿고서는 계속 와서 이것만 얘기해. 근데 비교를 해드려야지. 그래서 이쪽으로 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더 우리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해드리고 나서 나중에 입주할 때 뭐 입주가 되니 안 되니 뭐 전세를 넣어달라 해서 전세가율이 너무 낮으니까 뭐 실투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것도 자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얘는 3년 전매가 묶였어요. 그나마 얘 같은 경우에는 입주되기 전에 전매가 풀려. 그러면은 이게 전매가 풀린다는 거는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인 거고 얘는 지금 입주할 때까지도 전매가 안 풀리니까 이거는 아예 건들지를 않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이거는 그래도 전매가 풀리니까 입주하기 전에 저거라도 팔아드리면 그래도 물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인 거고 내가 만약에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나는 1억이 조금 못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제일 풍경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세가율이 50%가 조금 모자른단 말이에요. 6억 5천대가 지금 전세가 3억 1천, 3억 2천밖에 못 들어가. 그러면 내가 실투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현금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억 갖고서는 얘를 잡을 수 있어? 못 잡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분양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풀리니까 1억 갖고 투자해서 찍었다가 팔 거예요. 어떻게 팔아? 팔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누가 사겠어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를 집어넣는데 그나마 여기는 전매가 풀릴 것 같으니 여기보다는 여기로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나마 단 몇 프로라도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얘기해 드리는 거라서 지금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어저께 찍고 들어왔어요. 자기가 45평을 꼭 여기 와가지고 거주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가 45평이고 수영장도 있고 자기는 높은 층도 필요 없고 딱 3층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거주 하실 거예요? 현장 가보셨어요? 했더니 현장은 가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당신은 그게 좋대요. 그런 사람들은 뭘 회유를 시켜요? 그냥 갖다 꽂아주면 되는 거지. 당신이 원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동호수하고 아마 그분이 전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있는 상황인 거고 요거를 얘기했던 사람은 이제 제가 이쪽으로 빼드리는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매가 3년 후에 풀릴 거고 그리고 오브 타입 같은 경우는 투자적인 여력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로